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27번째 시간. 자, 이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이것,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도금, 그리고 뜻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폄훼라고 읽습니다. 앞에 글자가 장음으로 읽히네요. 자, 뜻은 대략 이렇습니다. 남을 깎아내려 헐뜯음. 그렇죠. 뭔가 얕보고 헐뜯는 말을 한다거나 뭐 그런 때 보통 많이 사용하죠. 자, 첫 번째 글자인 폄부터 먼저 볼까요? 이 글자는 낮출 폄자입니다. 허시는 이 글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덜어내는 것이다. 뭘 덜어내죠? 네, 보통은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재물을 덜어내는 것도 있지만 소체 있는 것을 제사 있는 음식을 덜어낸다의 뜻으로 원래 왔는데 지금을 보면 무언가 재물을 덜어내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글자는 사실은 이 모자랄 핍자입니다. 이게 그렇죠. 발을 정자에 거꾸로 된 모습이라고 하는데 모자랄 핍자의 뜻을 따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형성자로 본다면 이것은 소리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석을 단 서개는 이것은 회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결핍할 때 핍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형성자일 수도 있고 회의자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히 재물이 부족하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한다, 얕본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글자는 나중에 뒤에 설명도 해드리겠지만 조정에서 이 관리에게 이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귀양, 그러니까 유배를 가는 것과 더불어 이 사람의 관직을 강등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봉급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어떤 조치를 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개 패자를 넣은 것일 수도 있겠죠. 자, 낮출 폄자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헐, 회자입니다. 헐다는 것은 무언가 깨뜨리거나 아니면 무너뜨리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너뜨린다라고 하면 뭐 흙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장인 공자라는 것은 뭐 원래 보시면 이렇게 고들 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 글자에서 다른 사람의 그릇을 손으로 뭔가를 도구를 들고 이렇게 깨어버리는 그런 식기를 깨든 아무튼 그릇을 깨든 아무튼 깨어버리는 것을 처음에는 그린 것 같고요. 허신의 설문의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이다. 이 결이는 이지러질 결자죠. 여기도 보면 장군 부자가 나오기 때문에 무언가 그릇의 한쪽 귀퉁이를 터뜨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흑토자의 뜻을 따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장인공이 들어간 헐회가 아니라 흑토가 들어간 헐회가 허신의 설문의자에 수록되어 있고요. 흑토자의 뜻을 따르고 이것은 쓸다. 그러니까 곡식을 껍질을 벗겨서 찧어서 껍질을 벗긴다의 뜻에 이게 회자거든요. 쓸 회자. 이 회자는 간략화되어 있지만 소리를 담당한다. 허시는 이 글자를 형성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흑토냐 장인공이냐가 아니라 원래 글자는 이 글자, 옛날 글자는 고들 정자,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곧게 서 있는 모양, 고들 정자 이 글자입니다. 로 쓰는 것이 이걸 때는 고들 정자가 뜻을 따르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두 가지 글자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장인 공자가 들어간 허시는 수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흑토나 아니면 고들 정자였는데 지금은 장인 공자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폄훼라고 하면 1급 배정한자 낮출 폄자이고요. 조개 패자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등하고 봉급을 낮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지위를 낮게 보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헐 회자인데요. 3급 변형 한자이고 이 글자 몽둥이 혹은 창수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몽둥이를 들고 남의 그릇을 이렇게 깨버리는 어떤 그런 순간 포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13역입니다. 은근히 이 글자가 생각이 잘 안 나니까요. 많이 써보시는 연습을 하시되 이 몽둥이 같은 걸로 이렇게 깨부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폄회에 대한 글자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이것을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폄회, 비슷한 말은 폄론, 폄사 등이 있고요. 남을 깎아내려 헐뜯음. 그녀에 대한 상상력은 항상 나의 조울증 습벽 때문에 과장과 폄회가 따른다 정도의 예문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폄하라는 글자 표현하고도 자주 섞어서 쓰는데요. 폄하는 결정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그 뉘앙스로 봤을 때요. 폄하가 조금 덜한 느낌이 납니다. 가치를 깎아내린다. 아래로, 그렇죠? 그다음에 역사에서는 치적이 좋지 못한 수령을 하등으로 깎아내리던 일.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폄하는 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강등해서 다른 곳에 유배를 보내거나 아니면 굳이 영어로 하자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가 되겠죠. 그 직책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폄하는 요즘에는 폄하는 조금 심하지 않은 말, 폄회는 헐뜯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 이렇게 구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비슷한 뜻으로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폐주로서의 의자왕은 마땅히 그 국멸의 책임을 짊어져야 할 군왕으로서 가차없는 폄하가 감수되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폄회와 더불어 폄하까지 알아보았고요. 이 폄회라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폄회라고 쓰는데 중국에서는 비엔회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폄사, 비엔츠라고도 많이 씁니다. 비엔샤도 있고요. 귀양가다의 비엔저도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폄회는 없었고 헨지만 있었습니다. 폄사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만 폄회, 비엔회 정도로 쓰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폄회는 따로 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로는 뭐 disparage나 아니면 belittle, derogate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폄회는 없었고요. 폄하만 12건이 검색이 됐는데 대부분 그 강등, 그죠? 직책을 강등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936년 일제강점기에서의 조선일보는 이 폄회라는 말을 쓰고 있었고요. 기사 중에 1999년 동아일보에서도 폄회라는 말을 썼는데 자, 여기에서는 흑토의 회자를 썼고 여기에서는 장인공자의 회자를 쓴 점이 좀 눈에 띕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든 개인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 쓰는 것은 이 장인공자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27번째 컨텐츠는 낮출 폄, 헐회가 들어간 폄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